네, 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중학교 1학년 사회 문진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점점 들어오고 있나요? 오늘 유튜브 서버가 불안정해가지고 1교시, 2교시 다 끊겨서 지금 불안불안하네요. 네, 여러분 만약에 방송하다가 끊기더라도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끊기면은 그냥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기서 확인하고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우리 약속해요 같이 보면서 갈게요. 첫 번째, 자, 시간 약속 지키기. 우리 화요일, 목요일 4시에 만나고 있죠. 네, 시간 맞춰가지고 잘 들어와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채팅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을 채팅에 자꾸 올리게 되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잘 유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업 환경 만들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다고 너무 이렇게 뭐 편하게 듣지 않고 교과서 준비하면서 교과서 내용 보면서 수업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 이렇게 달아요. 자, 파란색 하트를 가지고 질문 올릴 때 이렇게 양쪽에 하트 달아달라고 했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보이면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트 또 너무 많이 하면 선생님이 오히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도배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좀 급하게 넘어간 내용들이 있어서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우선 문화 경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화라는 게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배운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고방식, 생활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화경관이라는 건 뭐냐? 문화경관은 우리가 저번에 자연경관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경관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 예를 들어 종교경관이라고 하면 종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종교의 상징적인 건축물 같은 거 아니면 뭐 성모 마리아 상 뭐 이런 거, 부처님 상, 불상 같은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문화경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묶어서 그거를 문화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지역은 뭐 종교, 뭐 언어, 민족, 의식주는 의복, 그다음 음식, 주거를 묶어서 의식주라고 하죠. 그런 뭐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문화지역 또는 뭐 문화권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지도는 종교를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같은 색깔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언어를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문화지역은 고정된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종교 문화지역, 뭐 언어 문화지역, 또 뭐 민족 문화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뭐 종교라는 기준에서는 같은 문화지역인데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화지역을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같은 문화지역인데 어떨 때는 또 다른 문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문화지역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화지역을 구분을 할 때 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 이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 거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언어, 종교, 경제,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문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 개의 문화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개의 문화 지역을 구분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문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화 지역을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문화 지역의 특징을 알아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문화 지역도 이렇게 나누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요. 학자에 따라서도 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과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온 문화 지역과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 지역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거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거 문화 지역별로 어떤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관심 있는 문화 요소는, 문화 지역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조사하는 게 지난 시간 과제였는데 여러분들 혹시 조사해본 친구들 있나요? 네, 문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을 이런 거를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이 문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그 문화를 이해하고 왜 이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가 나타날까 추론해보는 게 그 정도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는 하나의 문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화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왜 이런 문화 차이가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또는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에 맞춰진 문화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의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주거, 의식주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이식주, 그 다음에 또 농업 방식 등등 기본적인 문화는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툰드라 지역의 의복이에요. 자, 이런 의복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가 춥기 때문이죠. 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두껍고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겠죠. 자, 반면에 더운 지역에서는 이런 옷을 입으면 너무 덥겠죠. 더운 지역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옷, 시원한 옷을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후 부분 배울 때 여러분들 다 배웠던 것처럼 그 지역에 맞는, 자연환경에 맞는 그런 의복을 입고 살아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탈리아의 피자죠. 자, 피자는 밀가루를 주 재료로 해서 이 도우에다가 뭐 여러 가지 토핑들을 얹어가지고 만들어 먹는 음식인데, 자, 왜 이탈리아의 피자라는 음식이 이 지역의 음식으로 발달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 또 자연환경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온대기후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그 전에 김하나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자, 이 온대기후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속해 있는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뭐 여름에는 수목농업을 통해서 뭐 포도, 뭐 오렌지, 올리브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밀농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을 주재료로 한 뭐 음식들, 뭐 이런 피자라든지 아니면 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그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재배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집. 자, 이 집 여러분들 제일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건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흙벽돌집이에요. 흙벽돌집. 자, 가옥도 마찬가지로 기후 환경을 극복하는 형태로 지어진 집이 많은데, 그리고 또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흙벽돌집, 이거는 건조기후에서 구하기 쉬운 흙을 가지고 이 지역의 기후에 맞게 집을 만든 거예요. 이 건조기후 지역은 일교차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더운 때, 낮과 저녁, 추울 때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한낮에는 더위를 피해야 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은 그런 흙벽돌집이 나타난다고, 이거 우리 건조기후 배울 때도 다 했었어요. 자, 이렇게 자연환경에 기본적으로 다 적응하는 이런 의식주, 문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자연환경이 똑같으면 다 문화가 똑같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자연환경 외에도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서도 문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은 경제적 환경, 산업이 발달하면서
좀 인공적인 경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경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관들이 현대적인 생활 모습에서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 고층 빌딩들이 나타나요. 자, 이거는 인도 뭄바이 왼쪽은, 자, 오른쪽은 서울에 있는 고층 빌딩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는 이 지역의 자연 환경과 관련된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나타난 건축물이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만 봤을 때, 아, 이 지역은 어떤 기후 환경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 옷 기억나나요? 이거는 사회문화적 환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인 의복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 의상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의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김창현 친구 이슬람교. 네, 이슬람교에서 입는 그런 의복이죠. 자, 이슬람교는 종교적인 특징이 뭐 돼지고기나 술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뭐 여성들은 뭐 이런 부르카 또는 이런 히잡 이런 옷을 입고, 뭐 남성들도 입는 의복이 있어요. 이슬람교가 발상한 곳, 그러니까 처음 시작된 곳인 건조기후 지역에 적합한 의복이었는데, 지금은 건조기후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환경, 특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학습 주제 들어가 볼게요. 세계화와 문화 변용 첫 번째, 그러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계화와 문화 변용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문화 접촉과 문화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화 변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문화 변용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종류 알아볼 건데 잘 구분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접촉과 문화 전파. 첫 번째, 문화 접촉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지역의 문화와 다른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접촉을 한다,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들끼리 문화 접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과 접촉이 가장 많았을 테고 일본과 접촉이 많았겠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 뭐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 뭐 러시아의 국가들, 러시아의 문화, 뭐 아니면 또 뭐 베트남의 문화, 그러니까 가까운 아시아권 문화가 접촉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교통통신이 발달했죠.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문화와도 쉽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굳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접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접촉이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먼 거리, 광범위한 그런 문화 접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문화 변화의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조선시대가 몇백 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문화 변화 차이보다 우리가 지금 한 20, 30년 사이의 문화 변화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 변화가 굉장히 더 빠르게 변화하고 더 많이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 전파라는 건 무엇이냐?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 문화 전파에 대해서 우리 그림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전파되는 문화 요소는 어떤 문화 요소들이 전파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전파될 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지도는 둘 다 축구 그리고 크리켓이라는 운동을 하는 어떤 운동을 즐기는 나라를 표시한 건데, 축구와 크리켓은 모두 다 영국에서 시작된 스포츠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축구에 대해서는 잘 알죠?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축구라는 이런 스포츠는 전 세계로 전파가 됐어요. 근데 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는 지금 표시된 나라들,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요소, 그러니까 둘 다 스포츠라는 문화 요소인데 축구라는 문화 요소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 전파가 됐고, 그다음에 크리켓이라는 이 종목은 좀 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규칙도 어렵고 해서 몇몇 나라들에게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들 중심으로만 전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는 고추의 전파 경로예요. 여러분들 먹는 고추 있죠? 그 고추는 원산지가 라틴 아메리카예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고추를 활용한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고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우선 유럽, 스페인으로 전파가 된 다음에 그게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추를 활용한 그런 그러니까 고추라는 음식 재료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되었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문화 변용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문화 변용이라는 건 뭐냐? 문화 전파로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문화가 변화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변화했다라는 걸 변용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이 문화 변용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 공존, 문화 동화, 그 다음에 문화 융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문화 공존입니다. 자, 말 그대로 문화 공존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께 존재한다. 자,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이 두 문화가 만났어요.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A와 B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화 공존이에요. 자,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종교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유교적인 사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성당 다니는 친구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면 뭐 개신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유교 사상까지 다 했을 때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들인 거예요. 근데 이 모두 다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다 같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동화 현상이에요. 동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을 동자예요. 같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왔을 때 하나로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났어요. 상호작용을 해요. 자, 상호작용을 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B 문화로 다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A 문화는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쓰기 방법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로쓰기, 세로쓰기가 뭐냐면 글을 가로로 쓴다, 세로쓰기 글을 세로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글을 쓰는 방식이었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글을 세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로 쓰는데 심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독립신문이거든요. 독립신문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문신립독이라고 읽는 친구들 없죠? 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 쓰기를 할 때 뭐 좌횡서, 우횡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읽는다, 오른쪽에서부터 뭐 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다 가로쓰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로쓰기라는 문화는 사라지고 가로쓰기라는 문화로 다 동화가 된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세로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뭐 중국에도 아직도 조금 세로쓰기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동화가 돼서 대부분 가로쓰기만 남아있죠. 신문들, 여러분들 요즘에는 신문 이렇게 활자로 나와 있는 인쇄된 신문 잘 안 보겠지만 지금 중앙일간지에는 세로쓰기가 남아있는 신문이 없어요. 다 가로쓰기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냐? 문화융합이에요. 문화융합 사례가 가장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문화 변형이 문화융합입니다. 자, 문화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났을 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라는 새로운 문화가 아예 만들어진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온돌이라는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죠. 바닥을 데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서양의 아파트 형식의, 그러니까 건물 형식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문화가 합쳐져서 아파트인데 바닥을 데우는 그런 보일러 같은 방식이 생기게 된 거죠. 서양에서는 원래는 보일러가 아니라 벽난로 같은 걸로 데우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온도를 가지고 바닥을 데우던 그런 문화와 서양의 아파트 문화가 합쳐져서 아파트인데도 바닥을 데우는 그런 바닥 난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퓨전, 맞아요. 박상은 친구가 말한 것처럼 퓨전 같은 그런 많은 문화들이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고추가 16세기 정도에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파가 됐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김치는 대부분 백김치였어요. 원래는 백김치였고 그런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거는 뭐 마늘이라든지 부추라든지 뭐 그런 뭐 달래 이런 향신료 같은 걸로 알싸한 맛을 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고추가 전파되면서 이 고추의 그런 매운맛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많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게 되면서 지금의 빨간 김치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예 이 빨간 김치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죠. 대부분이 빨갛고 매운 그런 김치겠죠. 자, 그러면 문화 변형의 다양한 사례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 이 음식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음식으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몽골족이 유럽 지역을 정복하면서 몽골족의 전통 음식인 타르타르 스테이크라는, 그러니까 날고기를 다져서 그거를 양념을 해서, 몽골족은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말 위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었대요. 이게 몽골족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쪽으로 전해졌대요. 자, 이 음식이 전해지고 변하면서 어떤 음식으로 변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모르겠나요? 하나 더 보여줄까요? 자, 이거 두 번째 거 하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음식이 우선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자, 이 음식이 러시아와 동유럽을 거쳐서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게 됩니다. 자, 함부르크에 갔더니 이 다진 고기를 익혀서 먹는 이 함부르크 지명을 딴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박소희 친구,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네, 이건우 친구, 안민찬 친구, 네, 맞아요. 함박 스테이크 얘기해줬는데요. 자, 원래 선생님이 의도한 답은 박소희 친구가 얘기한 햄버거였어요. 자, 이 함박 스테이크가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에서 나온 건 맞아요. 자,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이민자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미국으로 전해진 이후에 생겨난 음식이 뭐냐면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라는 말의 유래가 함부르크인 거예요. 자, 이 빵 사이에 고기 패티를 넣어서 간편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햄버거라는 음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 햄버거라는 음식이 M사, 여러분들 M사라고 해도 어딘지 다 알 수 있겠죠? 이 M사라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그런 매장에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햄버거라는 음식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또 그대로 있지 않겠죠. 이 햄버거라는 음식이 전파가 되면서 또 각국의 문화에 맞게 변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빵 대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 문화권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권에서는
라이스버거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스버거 작년에 선생님 재출시됐다고 기사 난 거 봤는데 맞아요. 밥버거 같은 거. 네, 밥버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요. 밥을 주식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들, 뭐 중국에서도 판매가 됐었고 일본에서도 판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쌀 문화권인 베트남에서도 라이스버거가 많이 판매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 지역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의 전통적인 원래 음식 문화에 맞게 햄버거라는 문화가 변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화 변용 사례 같이 살펴볼게요. 자, 필리핀의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변용의 사례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기억 사례부터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이 문화 변용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나는 아놀드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와 함께 고유어인 타갈로그어를 사용하고 있어. 안녕이라고 말할 때 헬로라고 하거나 까무스타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헬로라고도 하고 까무스타라고도 하고 두 가지 언어가 같이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문화 변용 중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 세 유형, 문화 변용의 세 유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문화가 같이 있는 것.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안민찬치구 맞아요. 문화 공존이에요. 자,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거. 지금 보면은 영어와 타갈로그어 두 언어 문화가 같이 있죠. 문화 공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우리나라는 에스파냐와 미국의 영향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어. 이제 전통신앙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원래 전통신앙이 있었겠죠? 전통신앙이 있었는데 새로운 문화인 크리스트교가 들어오면서 크리스트교 문화만 남고 전통신앙은 사라지게 되었대요. 하나의 문화는 남고 하나의 문화만 사라진 거. 그렇죠. 박소희 친구, 최희영 친구, 이주진 친구, 이하은 친구 쭉쭉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문화가 동화됐다. 문화 동화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 자, 나는 지프니라고 해. 필리핀을 방문하면 나를 타볼 수 있을 거야. 나는 승합차로 서양에서 들어온 자동차에 독특한 색과 문양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야. 자, 서양에서 들어온 자동차인데 필리핀에서 꾸미는 그런 전통적인 색, 문양 이런 거를 가지고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지프니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네, 박소희 친구, 이하은 친구 맞아요. 문화 융합, 김창현 친구, 안민찬 친구 쭉쭉 얘기해주고 있네요. 문화 융합이죠. 네,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 변용에 따라서 어떤 지역 변화들이 나타나느냐? 이 문화 변용은 어떤 문화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역 문화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파됐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전파되는 게 아니라 전파됐지만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접촉하거나 전파된 문화에 동화되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문화 변용에 따라서 지역 변화까지 살펴봤고요. 자, 배운 내용 확인하기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문화 접촉과 문화 전파. 자, 문화 접촉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문화와 다른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현상을 문화 접촉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문화 전파라는 것은 한 사회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해지는 것, 전해진다,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만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전파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화가 전파되고 접촉하면서 문화가 변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자, 문화 변용은 문화 전파로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문화가 변화한다. 변화를 변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화 변용에는 문화 공존,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함께 공존한다. 문화 공존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문화 동화. 하나의 문화는 남고 다른 문화는 사라지게 됐다. 그러니까 같아졌다라는 것을 같을 동자를 써서 문화 동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 융합은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잘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한 지역의 문화 요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사회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 지역의 문화 요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그 사회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 자, 여러분, 문화 요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대요. 네, 맞아요. 이준서 친구인가요? 문화 전파예요. 문화 전파. 네, 김창현 친구 문화 전파 맞습니다. 문화가 이동했다는 거. 네, 문화 전파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화 전파로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문화가 변화한대요. 자, 문화 전파로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문화가 변화한다. 자,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이주진 친구 지금 못한 것 같은데,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 뭐라고 했죠? 네, 이하은 친구, 윤쫑쫑 친구, 문화 변용이라고 했습니다. 네, 문화 변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응용력을 한번 볼게요. 아까 사례에 안 했던 거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 문화 변용 세 가지 중에서 하나예요. 자, 미국 남부에서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군악대의 연주 기법이 결합해서 새로운 재즈라는 문화가 탄생했대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네, SH 친구 문화 융합이에요. 네, 아까 얘기 안 했던 거죠. 네, 이주진 친구도 잘 맞춰줬어요. 자, 문화 변용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화 공존, 문화 동화, 그다음 문화 융합.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사례에서 가져온 재즈라는 것은 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군악대 연주 기법이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융합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과제는 문화 전파에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그 과제 학습지에 선생님이 청바지의 전파 사례를 예시로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청바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전파 과정에 대해서 사례로 넣어놨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전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변용. 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의 여러 가지 사례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세계화와 문화 변용 첫 번째 했다면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세계화와 문화 변용 두 번째 공부해 볼 거고요. 세계화에 따라서 또 어떤 것들이 문화가 변화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일 시간표부터 알려줄게요. 내일 수요일이죠. 1교시 국어, 그 다음 2교시 음악, 3교시 기술과정 이렇게 3시간 진행이 되고요. 오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유튜브 서버가 좀 불안정해서 여러분들 버퍼링 계속하고 좀 당황했을 텐데 네, 수업 열심히 들어주고 댓글로 계속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잘 복습하고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히 계세요.